자, 우리는 소득이 들어오는 상태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언젠가요? 자, 이 소득이 굉장히 일정치가 않고 들쑥날쑥하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정적인 그 부분을 더 요구를 하고 원하기 때문이죠. 들쑥날쑥하다고 하기는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이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자, 이 구독자분께서의 그 사연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같이 한번 그 사연 봐보면서 말씀 전달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투자캐스터님. 요즘 경제 공부와 재테크 공부에 관심이 생겨서 저 우연히 유튜브에서 선생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지요. 너무나 멋진 외모에 시원시원하게 속속들이 짚어주시며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말씀에 캐스터님의 매력에 흠뻑 빠졌답니다. 매력 이렇게 발견해 주셔가지고 빠지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감사하네요. 처음에는 공부 차원에서 계속 구독하며 강의만 듣던 중 갑작스럽게 저희 재테크를 직접 상담해보고 싶다는 충동이 생겨서 이렇게 큰 용기 내어 글을 올립니다. 저희 자산 상황을 말씀드리자니 제 개인 신상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부천 X동에 사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자, 아들 26세, 딸 24세를 두고 있으며 남편은 없답니다. 자, 아들이 초5 때까지 두 아이를 힘겹게 속울음을 울으며 이악 물고 키워냈습니다. 현재 아들은 대학 3학년, 딸은 유학 가서 대학 4학년이랍니다. 작은 영어 학원을 운영하며 영어 강의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들어왔다가도 빠지는 것을 수시로 겪다 보니 늘 인생이 불안하고 미래의 불투명으로 항상 삶이 긴장되고 두렵답니다. 게다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요즘 학생 수가 적어지니 학원가도 많이 어려운 상태라서 어찌하면 노후 준비를 하며 경제적으로 불안하지 않을까 늘 고민됩니다.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들쑥날쑥한 이 소득으로 인생을 불안하고 그리고 미래적인 측면에 있어서 불투명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자, 이분이 딱 그러셨죠.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현재 자산은 아파트 5억 선, 오피스텔 1억, 월세 임대료 45만 원. 자, 45만 원에 자, 부동산 월세 흐름 만들어 놓고 있으셨죠. 자, 펀드 5천, 현금 2천, 3년 후 입주 예정 XX 힐스테이트 분양가 플러스 P 8억 선. 자,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께 보시기에 어떤 투자가 현명할까요? 자, 소형 아파트 매수 같은 것은 세금에 대한 것도 잘 몰라서 겁이 나고, 자, 9.13 이후 부동산 대책이 강화되어 힘들다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자, 세금적인 측면에 있어서 부동산 투자 굉장히 이제는 투자하지 못한다는 측면들에 있어서 이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잠깐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28채 아파트, 소형 아파트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 하나도 안 냈어요. 자, 그만큼 세금, 종부세, 재산세 같이 내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를 안 냈다라는 것을 충분하게 감내할 수 있다라는 측면 유추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크게 그 세금적인 측면에서 고려치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데 자, 8억 정도에 해당되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셨죠. 자, 그러면 좀 걱정하죠. 자, 그래도 방법은 있죠. 세금이 부담스럽다라고 하게 되면 자선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자, 종부세 자, 면제 요건을 만드는 그 투자 방식을 취한다라고 했을 때, 자, 부동산 계속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세금적인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자, 이를 염두로 하셔가지고 이를 고려를 하시고 이를 이용을 하셔서 투자하실 수 있다라는 측면 말씀드리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과연 투자캐스터님처럼 경제적 자유인이 될 수 있을까요? 무지와 용기 부족으로 투자가 쉽지 않군요. 도와주세요. 쏙쏙 박히는 선생님의 쪽집게 강의 너무너무 유익하고요. 항상 감사드리며 존경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라는 사연 전달 주셨습니다. 자, 이거 학원 원장님이셨어요. 자, 학원 원장님께서 자, 사연 전달 주셨는데요. 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공감하시면서 들으셨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월급쟁이보다는 사업이 훨씬 더 이익이 크죠. 자,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 자, 월급 배로 그렇게 버는 게 사실 사업인데, 사업 같은 경우는 저 불안정하다라는 그 큰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 굉장히 공감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월급쟁이, 이게 단점이 소득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다,
꾸준하다라는 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이 안정적일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 있어서 한번 고민 상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연 보시게 되면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열심히 살아 오셨지 않겠습니까? 자, 열심히 살아 오신 것만큼 자, 풍족한 노후까지 기다리면 좋겠는데, 자, 이 노후 준비 역시도 마찬가지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구독자분께서는 경제적 자유 원하시고 있으셨어요. 자,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것만큼 자, 인풋 있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인풋이라는 것은 투자 부분인데, 다 투자 방향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정부터 하자고요. 일단 이 소득적인 그 흐름적인 부분에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시고 있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온리 포커스 맞추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불안해집니다. 일정치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투자를 해보신, 주식 투자를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느낌 오시지 않겠습니까? 주식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들쑥날쑥하게 되면 굉장히 불안해요. 언제 한가 칠지 모른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굉장히 집중해야 될 수밖에 없고 계속적으로 봐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꾸준한 이익을 내지 않고 들쑥날쑥하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 이런 불안감을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는 언제였냐면 자, 월세 한 채 받고 있었을 때였어요. 자, 월세 한 채로 부동산 입문 시작했죠. 첫 투자가 월세 투자였었습니다. 어떻게 그 월세 투자 가능했냐? 자, 신용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그리고 회사 대출까지 다 이용을 해서 한 채 투자를 해서 월세 받기 시작을 했는데, 자, 그때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왜 불안했냐? 자, 월세가 꾸준하게 들어오면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꾸준한 게 아니라 줄 때가 있고 안 줄 때가 있다. 라는 그 측면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들쑥날쑥하다. 자, 이번 달에는 빨리 줄까? 라는 그 생각으로 늘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자, 이전에는 그 한 채만 연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극도의 그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자, 지금은 해당되는 보유채 수가 28채입니다. 자, 그 중에 일부에 한 90% 정도가 사실 월세를 받고 있죠. 자, 월세 받고 있다라는 것은 그 중에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 여지들이 충분하게 있어요. 실제로도 연체 발생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두세 채가 넘는 그 아파트 연체가 됨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한 채 연체가 됐을 때보다 훨씬 덜 스트레스를 받아요. 연체 채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스트레스는 감소가 될까요? 자, 그것은 퍼센테이지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보유 채수에 해당되는 퍼센테이지. 자, 한 채 가졌을 때 한 채 연체는 100% 연체예요. 자, 그런데 20채 가졌을 때 한 채 연체는 몇 퍼센트인가요? 저 5%입니다. 자, 같은 한 채가 다른 강도로 적용된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자, 이 적용된다는 측면의 근간에는 한 채 외적으로 꾸준한 현금 흐름들이 흘러 들어온다라는 사실이 받침이 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렇겠죠. 자, 한 채 외적인 19채에 해당되는 월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 채에서 연체가 발생한다라고 하더라도 큰 스트레스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꾸준한 다른 현금 흐름이 바탕이 됐을 때 우리는 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 이 학원 원장님도 마찬가지였죠. 학원 원장의 그 신분, 학원에서 해당되는 그 소득이 거의 대부분 소득이에요. 자, 물론 자,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45만 원에 해당되는 월세 흐름이 들어오죠. 그런데 극소하죠. 거의 대부분 주요한 그 소득이 학원 소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이를 분산해 볼 필요가 있겠죠. 퍼센테이지를 굉장히 낮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퍼센테이지를 낮추려고 하면 다른 현금 흐름들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자산에 해당되는 자, 아파트 5억짜리, 8억짜리 막 가지시고 있으셨는데 현금 흐름은 오피스텔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오피스텔 하나가 전부였다. 다른 소득 흐름들에 집중을 하셔서 포커스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해당되는 학원에 온리 집중했던 그 현금 흐름이 분산될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에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소형 아파트 월세 흐름에 집중하셔야겠죠. 그러면 어떤 현금 흐름 집중하셔야 될까요? 자, 서울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소형 아파트 투자해야 될까요? 자, 대도시에 가면 갈수록 그 월세 수익은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그 말씀 전달드렸습니다.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가면 갈수록 월세 수익률은 높아져요. 자, 월세 수익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투자금 대비해서 큰 수익들이 이어진다라는 것에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형 월세 흐름을 가실 때 서울 외곽 쪽에 수익률 높은 곳에 집중하시라 라는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이제 늘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학원 소득, 외적인 소득들이 점점 커진다라는 것이죠. 학원에 집중돼 있다. 100%라고 하게 되면 100% 소득 흐름이 학원에 집중돼 있다라는 그 부분을 이 퍼센테이지 경감시키는 거예요. 짐을 덜어주는 거죠. 짐 덜어줘가지고 이게 한 50%대만 맞춰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리 들쑥날쑥한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스 굉장히 덜 받으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이유에서 현금 흐름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은 대충 열심히 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정말 이거 못하면 죽는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이것으로 투자캐스터님, 사업하는데 들쑥날쑥한 그 사업소득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